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그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별로 수입 금액입니다. 수입 금액. 전체 이제 들어온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수입 금액이 들어오도록 기여한 부분을 우리는 뭐랄까요? 필요경비라 할 겁니다. 필요경비. 그래서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은 남는 금액이 바로 소득 금액이 되겠죠. 소득 금액.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득 금액에서 우리는 이 소득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그러한 이제 소득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소득 공제를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에 있어서 소득 공제. 자, 그러고 나면은 과세 표준, 즉 세율을 적용할 대상 금액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세금이 되겠네요. 산출세액. 자, 그리고 이제 산출세액에서 여러 가지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특별세액 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세액 공제를 하고 나면은 산출세액에서 이제 결정세액으로 되겠습니다. 결정세액.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인 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되겠죠. 부담하는 세금. 그런데 이제 이 결정세액을 산출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회계 연도 중에 과세 기간 중에 이미 납부한 걸 말하죠. 이미 기자를 씁니다. 그죠? 이미 납부한 세액 원천 징수를 그죠? 원천 징수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소득 같으면은 중간 예납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을 해서 이번에 납부할 세액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액 단계는 뭐예요?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세액 이렇게 세 단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득세의 그 계산 구조, 절차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첫 번째 세금인 산출세액 여기에서 세액 공제를 하고 나면 세금 부담해야 될 세금으로 결정됩니다. 결정세액.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등 중간예납을 함으로써 중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되든지 아니면은 납부한 세액이 너무 많다든지 원천징수된 세액이 너무 많다든지 하면은 환급 받게 되겠죠. 환급세액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다시 본다라면은 이렇게 수익금액이라 이러면은 수익금액 전체 들어온 돈 그러한 돈을 말하죠. 들어온 돈 수입 전체 들어온 금액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 6가지 종합소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지금 생각하면서 보니까 전체 입금된 돈, 즉 수입금액
자, 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 중에요. 우리 특히 급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로소득도. 세금 계산할 때 제외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에서는 비과세 소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비과세 소득. 그렇죠? 예. 비과세 되는 이러한 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득별로. 예, 소득별로 비과세 소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봐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 필요경비를 즉 원가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우리가 편의상 원가 성격으로서 필요경비 이걸 공제한다 이랬는데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있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수익 금액 자체가 소득 금액이 될 겁니다. 예. 그다음 사업 소득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라 해서 이러한 이제 필요경비를 그러니까 사업 소득에 있어서는 이러한 필요경비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예, 증명을 하는데 우리는 장부 기장을 해서 증명한다든지 아니면은 업종별로 정해놓은 필요경비율을 적용을 해서 증명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이 필요경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근로소득공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라 해서 이제 그 급여 근로소득의 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제일 낮은 구간은 공제를 좀 많이 해줍니다. 점점 높은 구간일수록 공제율이 좀 낮아져요. 예, 이게 이제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는 하루에 15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이제 필요경비 단계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 공제.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연금 소득 공제가 있겠고요. 기타 소득에 있어서도 기타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예,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필요경비는 지금 현재 뭐 80% 그리고 60%를 적용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필요경비 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알짜배기 소득금액. 예, 수익금액하고 소득금액 느낌도 다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소득공제는 이제 우리가 생계비 성격으로서 인적공제가 있겠고 인적공제 그리고 필수적인 지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수입이 생기면은 반드시 지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필수적인 지출의 성격 이런 것들을 소득공제로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은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겠죠. 자, 이때 과세 표준도 구간을 이렇게 구분해서 7단계, 8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점점 누진된 높은 세율을 이렇게 정해놓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세금이 산출되는데 이게 산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다음 세액공제는 우리가 뭐 여러 번 이제 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제 또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교육비 공제라든가 뭐 보험료 공제라든가 의료비 공제라든가 기부금 공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세액공제 쪽에 분류해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씩 이제 보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세금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결정세액, 즉 부담하는 세금이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나면 이번에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시에서 우리가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런저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정리한 부분, 소득세 그 계산 구조, 그 절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만이 앞으로 이제 보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